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강의 9회차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상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한 독자적인 헌법 소원 시판 청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 소원 시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이 침해가 돼야 돼요. 근데 영토 조항은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규정, 명시된 기본권은 헌법 제3조, 10조부터 우리가 이제 36조까지거든요. 근데 영토 조항 자체는 3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만으로 독자적인 헌법소원은 안 됩니다. 기본권이 아니니까. 근데 기본권을 도출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명시된 기본권에 포함은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토권이라는 것을 도출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존재 요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뒷부분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 니은번은 그냥 읽고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외국 선박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영해에서 그 무해 통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가는 게 더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외국의 군함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제네럴 셔먼호 이런 사건도 있었다. 그다음에 비상업용 정부 성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영해를 통항 지나가려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사전 통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 그다음에 디귿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어업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뭐 영유권 문제나 영토 문제,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해를 넘겨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물고기 잡는 그 선만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협상한 거다. 리을번, 헌법상 영토 조항에 의해 북한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그래서 북한에서 딴 의료 자격증을 꼭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인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개별 법률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미음번은 원칙을 말하는 거죠.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효력이 미치고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이것은 이제 원칙을 말하는 거니까 맞는 것이고. 비읍번인데 이 외국환 거래법이 이제 특수한 법이죠. 그래가지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곳으로, 그다음에 북한 사람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 해석 문제인데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에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영토 조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영토 조항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버리면은 북한 지역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헌법적으로는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외국환이 아니게 돼요. 북한에서 쓰는 돈이 우리나라 돈이 돼버리고 외국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규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돈, 그리고 우리나라 돈, 그 다음에 북한 돈과 외국 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하는 것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지역을 외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비읍번은 맞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58번. 북한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죠. 대화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대화협력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남북교류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북교류법이랑 국가보안법은 서로 규율하는 영역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4번 지문을 연결해 보면은 남북교류법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는 양 법률의 규제 대상이 동일하지 않죠.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지문이니까 4번을 일단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고요. 2번은 그냥 맞죠.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으로 둔 정치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3번은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치 및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즉 줄이면 남북합의서가 되는데 이것은 조약은 아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북한에 나라 취급을 안 해요. 조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게 좋은 말이다. 꼭 지키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해서 이렇게 맞고 4번이 틀리니까 4번이 답입니다. 59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 주민 등과 접촉을 할 때는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권을 줘야 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다 했으니까 1번부터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남북교류법이 좀 오래된 법입니다. 1990년도 법인데 그래도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오래된 법이지만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남북교류법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 필요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조선인, 북쪽, 조선인을 부친으로 해서 출생한 자는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건 맞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60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좀 길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관여가 필요한 조약이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틀렸다. 어쨌든 와장창창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이런 지문 어떻게 풀면 좋다 그랬어요? 여기에 어업조약이 들어가 있으면은 틀리는 지문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조항은 예시 규정이 아니라 열거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정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업조약은 과거에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었지만 여기에 지금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스킬로 풀 수 있으면 되겠다. 3번, 이런 국제노동기구 이런 조약들은 일반적인 승인된 법규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마라케시 협정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모두 가능하다. 처벌도 가능하고 뭐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죄형 법정주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었죠. 그 다음 61번. 이 기억번 지문 많이들 속는데 이 동맹 동반자 관계에 대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당 성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까지는 맞지만 조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약인데 국회가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회가 동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조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조약,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는 있다. but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위에 있는 지문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가능은 하다. 하지만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은 하다. 또 우리나라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허업협정을 체결했죠. 그럼 이제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럼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얘랑 얘랑 해가지고 니은 리을이니까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에 관한 것 계속 여러분들 조약의 체결 권한도 대통령에 있고 비준권도 대통령에겠죠. 틀렸네요. 국회는 동의권을 가질 뿐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이거는 여러분들 꼭 본 교재를 참고를 하세요. 설명을 좀 꼼꼼하게 드러놨습니다. 그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 권리 의무 관계를 창출하기에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된 합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판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면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는 구두를 지워야지 이 2번 지문은 맞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최근에 다르게 출제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꼭 본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3번,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 비주된다면 법률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위헌법률 심판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4번이 답이겠죠.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다.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칠 수 있다 하면 틀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옳은 건 4번. 문화국가 원리.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는 뭐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맞고. 2번은 위헌 키워드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위헌이죠. 요거랑 비교되는 게 합헌 판례로서 우리가 영화진흥기금 판례가 있어요. 요거는 합헌이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모든
과외를 금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액과습을 방지하기에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도록 규율. 그래서 우리가 말이 숨어 있는데 모든 과외를 금지했다 이거죠.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 이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 실현을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해서 실현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 64번 기억번 국가의 문화창조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맞죠? 2번은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 분명히 민족문화유산 구조라고 돼 있죠. 얘는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청자가 있었을 때 지금 고려청자를 만들어봤자 그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뭐 문화재라고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옛날부터 이제 존재해왔던 것들이 문화재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이제 깨트려가지고 보험금 얼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과 같은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헌법적인 보호법과 관련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민족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 존속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근데 나머지도 이제 풀어보죠. 3번 우리가 구조나 전문에서 말하는 전통 문화란 역사상과 시대성으로 띄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 맞는데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만 있으면 다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냐? 이게 이제 호주제 판례죠. 호주제는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제도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양성평등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다음에 4번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관습화된 문화여서 뭐 쉽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 신자분들만 노냐? 아니죠. 석가탄신일에 우리가 불교 신자분들만 뭐 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화가 된 거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서 유래된 경우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된 성당이라든지 절,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그게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지 특정한 종교를 밀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화국가 원리와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설명이 좀 길었지만 답은 이미 1번으로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때 경제질서 한 번에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헌법총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